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안부 인사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이 눈 오는데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이 문을 열었다길래 가보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제가 요세미티를 자주 갔는데 위험해서 눈 온 날은 안 갔거든요. 근데 계절별로 이걸 가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다릅니다. 저희 와이프 말 따라 카메라가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눈 위로 하얗게 뿌옇게 이게 안개인지 뭔지 이런 뭔가 이렇게 길들이 보이면서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당연히 FSD를 이용해서 참 편하게 갔고요. 안에서 체인을 끼라는 요구가 워닝이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의 올터레인 타이어는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셔널파크 오지에 리비안이 또 차저들을 잘 깔아놔서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는 산악지대도 있고 스키장도 그래서 캘리포니아엔 참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스키장이 참 좋은 주입니다. 진짜 야외 활동하기에는. 거기서 근데 사이버 트럭의 올터레인 타이어와 올휠 드라이브의 위력을 제대로 체감했습니다. 옵션을 너무 빼서 사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맛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접근성을 올린다는 데는 좋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도 빚을 바라기 때문에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구독자님들 많은 의견을 감사하지만 이제 전기차의 비판적인 내용이라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숱하게 얘기를 해왔고 이 채널은 테슬라 이전에 전기차를 응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이 채널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이라든지 환경적인 이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배터리 만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이미 논문들이 전기차가 거의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선 별로 그렇게 그런 게 화제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되지 않고. 내연기관들 이렇게 오버홀이나 고치는 영상들 요즘 참 많잖아요. 그런 거 봐보면 얼마나 그 빵빵 터지는 폭발하는 열을 제어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장치들을 덕지덕지 붙여놓느라. 그래서 내연기관들은 고무가 일찍 삭고, 그러니까 일찍 달아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열 관리에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는 그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것도 오래 갑니다. 써보면. 그래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오래 유지됩니다. 내연기관은 유지비가 제가 봤을 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전기차의 이점은 이미 너무 숱하게 얘기해서 빨리빨리 제가 메인 테슬라 이야기를 넘어서 주식시장에 미친 그 여파 AI 보고서에 대한 저만의 또 의견을 저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AI에 약간 호도된 의견 AI에서 좀 고쳐지는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이버캡이 이제 드디어 프로덕션 라인을 이제 시작이 됐죠. 진짜 이게 테슬라의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보고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FSD를 잘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저는 FSD를 통해서 정말 미국 곳곳을 너무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얘기하다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그냥 요세미티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FSD로 가는 테슬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에 요즘은 의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나온다면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일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규제죠. 아직도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저변 확대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이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이점들을 빨리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이버 캡에 핸들이 없죠.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게 사실 목표인데
조금 저는 저도 이걸 바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난 현실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지나 이런 걸 잘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인드가 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면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치색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죽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죽수만 현재 핸들과 페달 없이 이 예외를 인증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 제한 조건을 보면은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는 양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캡 양산이 일론 머스크가 느리다 그랬는데 규제 돌파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버캡 돌아다니는 많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사이버캡들이 테스트되기 시작했는데 다 보면은 핸들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페달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뭐 그 있고 없고 차이에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규제를 통과하는 게 빨리 상용화하는 길이니까요. 전 그게 더 허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규제를 통과할 정도로만 달아놓고 결국은 차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핸들이 있네 없네 뭐 페달이 있네 없네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저도 이거를 결국 달고 나오지 않을까. 이거 없이는 죽수를 보니까 이 저변 확대가 쉽지 않아서 테슬라도 실제로 초반에는 방향은 없는 방향이지만 초반엔 달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30,000.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게임을 뒤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웨이모나 다른 회사들 가격은 제가 숱하게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수입도 하고 웨이모가 $30,000에 내놓는다. 이건 다 박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차량 가격보다 운영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실제로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세 100% 물고 중국 걸 갖고 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보험 책임 비용, 원격 지원, 청소 정비 회수, 다운타임, 그리고 규제 대응 및 안전 운영팀,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저가로 뿌리게 되면 초반에 돈을 조금 넣어도 되고, 그리고 많은 플릿을 금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양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웨이모 몇 대 안 갖고 있는 걸로도 저렇게 이익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30,000에 하려면은 2027년 8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크게 그게 자율주행만 규제만 뚫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크게 허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장기적으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 가격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테슬라와 같은 방향이 전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른 친구들은 결국 이 중간 단계에서 플레이하기 위한 장치인 거지, 결국 테슬라가 살아남아서 장기적인 게임을 간다 그러면은 가격이 테슬라는 비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버도 다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버가 원래 로봇택시를 하려다가 밤에 자전거를 무단횡단 하시는 분을 그걸 이제 치여가지고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무단횡단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 테스트 드라이버가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보질 않았죠. 그 문제도 흔히 그때 얘기한. 아무래도 얘가 너무 운전을 잘하게 되면 사람이 방심하게 돼서 안 좋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저 모델 X 완전히 폐차시킬 정도로 박살내고 한 달 동안 테슬라 욕하다가 안 탄다 그러다가 사람은 역시 편한 걸 못 버립니다. 지금 열심히 FSD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몸소 느끼고 있고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우버도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플랫폼과 어떤 운영, 그런 거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직접적인 차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로라든지 루시드에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지금 웨이모하고도 지금 우버가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버는 자기 택시의 플랫폼을 로봇 택시로 승격화하는, 그걸 관리하는 플랫폼화 하는데
주력을 두지 이번에 뭐 차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인은 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만간 될 것 같으니까 우버도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되지도 않을 거에 이렇게 발을 크게 담그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제대로 뒤인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파트너십을 맺고 난 내가 이걸 잘하니까 요것만 해볼까? 근데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조별 과제를. 안 되는 거를 제가 지금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한번 10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겠지 그러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됐나요? 엔비디아 일찌감치 로보택시 플랫폼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뭐 지금의 성능도 올라갔지만 그래서 다를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조별 과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 팀 묶어서 빨리 깔기 좋다 이거죠. 중간 과도기 강자로 등극하겠다고 우버가 이렇게 다시 뛰어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저는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 테슬라와 같은 방법만이 해결법이고 모든 걸 수직 통합하고 자기가 결정해야지 분명히 분란 납니다. 이런 로보택시 같은 문제는 더더욱이 분란이 심할 겁니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누가 짜고 이익은 어떻게 할 거며 사고 났을 시에 어떻게 할 겁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치만 우버는 현재 택시 시장이 미국 최대 강자니까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조별 과제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참 AI가 일자리를 너무 빨리 없애서 이러면은 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오픈클럭 같은 거 봐라. 에이전트가 와서. 그래서 도어 대시도 필요 없지 않냐. AI 에이전트 써서 전화도 하고 구글이 시연도 했죠. 전화해서 비서같이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냐. 무슨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주식시장에도 실제로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산성을 올려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인간은 늘 이런 고비 때마다 말에서 차로 넘어갈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럴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어떤 성장의 진통이라고 생각이 되지 AI가 인간의 삶을 없애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윤택하게 해주죠. 근데 당장에 없어지는 이런 직업이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빨리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먼저 오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새 일자리들이 나오면서 물론 저도 시프트를 해야겠죠. 요즘 같은 발전 속도를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은 한 10년 뒤면 없어지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어렵죠. 저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저 스스로도 참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치열해야 되고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더더욱이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너무 좀 지치고 그런 면도 있고 물론 테슬라가 너무 잘해가서도 있지만요. 참 힘들죠. 이해합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좀 더 연구적인 이런 공대적인 쪽으로 쉬프트한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우주 가야 되지 않나요? 화성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AI 발전돼서 지금 우리가 화성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죠. 실제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코딩을 100% 대신하냐. 디버깅이나 묘하게 틀려가지고, 물론 이제 주니어들이 할 일이 없겠지만, 고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아직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스타쉽 같은 경우, 아직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반도체 문제 지금 만드는 거, 퀀텀 컴퓨터, 그게 장밋빛 미래만 있지 아직 해결해야 돼.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AI가 도움을 아직 못 준다니까요.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있는 해결 못 합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AI가 뛰어나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실패하면서 여러 번 이거 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바이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만 된다 그러면.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100세도 돌파할 수 있을 걸. 건강 나이도 중요하죠, 참.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하지만 말년에 너무 긴 기간에는 사실 병치레가 크니까요. 사실 오래 산다고 그렇게 보면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기술이 된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진짜 계속 늘어왔고, 근데 이게 늘거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리니어하게 늘면 사람들이 다 베팅하죠. 참고 기다리고. 근데 어떤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어떤 모든 우리가 보는 어떤 사회적 흐름이든 원달러 환율이든 이게 어떤 진동을 하면서 그 진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만 다 진폭을 크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진폭이 이렇게 꽝 떨어졌을 때는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느끼지만 결국 큰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그래서 작은 진동폭 중 하나인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건강 나이도 다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자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분자 시뮬레이션 전혀 안 됩니다. AI 갖고 택도 안 됩니다. 퀀텀 컴퓨터가 정말 진짜 완성도 있게 그거 이상으로 돌아야지 어떤 약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단백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더 잘 돼서 인간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지금 컴퓨테이션 파워는 택도 없습니다. 발끝에 때만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에 이제 더 집중을 해야겠죠. AI가 기존의 우리의 잡들을 없애버리고 기존의 것들은 없애겠지만 여기에 이제 성장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대체가 돼야겠죠. 근데 이게 골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테슬라 못지 않게 다른 여기 어떤 조그마한 스타트업들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문제들이 요소에 이런 우주나 화성을 가는 거나 우리의 수명을 늘리고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거 큰 것뿐만 아니라 당장에 인간이 이런 거 하나 못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재미난 스타트업을 하나 알게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요즘 실리콘 포토닉스가 워낙 핫한데 이제 레이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정말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면 미국 펜타건이나 국방부가 이제는 드론 전쟁입니다. 이 드론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그 드론들이 다 사실은 이 RF 시그널로 원격 조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러시아 친구들이 다 제밍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합니까? 여기 옵티컬 파이버를 달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을 연결해서 연같이 띄우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렇게 해서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겠습니까? 컨트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이나 스텔스를 하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걸 원격으로 시그널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레이저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어떤 RF 모듈 같이 안테나나 이런 걸 작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고 작게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frequency stability라든지 noise to signal ratio라든지 아니면 phase shift 되는 그런 어떤 stability를 작게 구현하는 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라인을 달고 날아간다라는 게 아직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원격으로 작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 배터리도 그렇고 얼마나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해결 못한 문제들이 많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을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을 하고 보면은 되게 챌린징한데 그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AI는 개뿔 무슨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목수라든지 플러밍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리 와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장에서 제한적으로 돌지 우리 집 고쳐줄 정도는 아직은 10년 갖고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주겠지만 결국 인간의 라스트 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공장에서는 금방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시프트를 하게 되고 AI 때문에 교육도 바뀔 거고 공부가 어렵더라도 이제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AI 모델도 얼마나 좋은 것들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월 모델별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굳이 최고급 모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 쓰실 거 아니면은.
물어보면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AI를 끼고 본인도 교육할 수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생산성 높은 걸로 우주를 개척해야죠.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걸 다 보고 우주를 개척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목표나 인간이 나아갈 방향만 보더라도, 그리고 단장 전쟁이라든지, 뭐 여기 여러 스타트업만 보더라도 뭐 해결 못할 문제들은 수두룩하기 때문에 어떤 AI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진폭이 커질 수도 있죠. 그것까지 알면 제가 신이죠, 뭐. 그럼 제가 주식 투자로만 돈을 벌어야죠. 그건 좀 어렵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것에 기반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기술들이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 저도 더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계속 더 공부를 하셔서 조금씩 시프트 나날이 자신의 도메인 널리지를 조금씩 넓히던가 아니면 이제 옮겨가던가. 이런 얘기를 저도 방송으로 하지만 어렵다는 거, 저 스스로, 저도 나이를, 그렇게 쉽게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구독자분님도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벌써 저도 머리가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져서 공부하기가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직, 해야 될 일들은 많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